로 그거는 오늘 뉴스로 국회의원분들에게 현직 판사 차성원 판사가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주간 오봉석. 네, 오늘은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성탄 특집 사법적폐 청산 토크 콘서트. 사법적폐를 청산하는 토크 콘서트로 오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게스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지난주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 저희 그 신문 읽어준 남자 시작한 지 3일 만에 지난주 방송에서 현재 조회수가 4,000명을 넘는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아마도 이렇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언급했던 것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지난 그 방송에 이어서 그 댓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댓글 중에 한 분 소개 잠깐 해드릴게요. 복경비님께서 솔직하게 신문 읽어주시네요. 구독 누르고 지켜볼게요. 부디 왜곡되지 않은 국면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복경비님 예, 감사드리고요. 성원해주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신문 읽어준 남자 주간 오봉석 열심히 신문 읽고 정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파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바로 성탄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2018년 성탄 연휴를 맞아서 오늘 특집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네, 제 옆에 좀 처음 보시는 낯선 분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게스트 모셨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송희태 님입니다. 인사 부탁할게요. 네,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송희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희태 싱어송라이터는요, 잘 모르셨겠지만 그 사법적폐 청산 집회 현장, 주로 서초동 법원 앞이나 뭐 광화문이나 이런 집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얼굴을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신 송희태 씨예요. 그래서 오늘 그 특별히 모셨고요. 사법적폐 단어가 좀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그 기사 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다른 이슈에 비해서 많이 높진 않은데 한번 저희가 천천히 여러분들께 어렵지 않게 쉽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오늘 그 성탄 특집으로 오늘자 신문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저녁 7시 25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자, 오늘은 아니죠. 12월 19일 수요일자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면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사법농단 법관들 고작 품위 손상으로 징계한 대법이라고 지난 수요일자 한겨레 신문에 나왔고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략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재판 개입, 판사 뒷조사, 특정 법관 모임 와해 시도 등이 드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징계를 피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징계를 받게 된 나머지 법관들도 대부분 직무상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 최고 수위에 한참 못 미치는 정직 6개월 또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등으로 사법농단 실체가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6개월이나 끈 대법원의 징계심의 결과는 한마디로 법원 자체 자정 능력 없음으로 요약됩니다. 징계 결과에 반발한 일부 법관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청원권을 통해 법관 탄핵 국회 청원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이 지난 수요일 한겨레 신문 1면에 실린 기사이고요. 이게 먼저 이 기사로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요?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고작 품위 손상으로 대법원이 징계를 했었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송희태 씨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뭐 말씀하고 싶으신 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 똥은 자기가 못 닦는다. 네,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일을 스스로 재판을 하겠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행위인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그런 논리로 우리가 판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고 우리가 판결을 내려야 돼 라는 논리로 그렇게 자기 셀프 재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참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송이태님께서는 원래는 이렇게 좀 사회 이슈적인 노래로 하기보다는 다른 그 장르의 노래를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사법 적폐 청산만큼은 꼭 주말이건 언제건 가셔서 이렇게 기타 들고 노래를 하셨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사법 적폐 청산에 좀 이렇게 좀 올인하셨던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사법 적폐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네. 요즘 많이 보이기에 이제 사법 적폐 쪽에서 많이 노래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특히나 이 사법 적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로 삼권 분립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작년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가 있었을 때 이때는 네. 행정부의 수장을 바꾸는 그런 집회들이었고, 바꿔라 하고 요청한 국민들이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2년 후에 그리고 2년 전에 우리 입법부에 그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사법부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사도 좀 별로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대통령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판사들을 임명한 그러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일반 국민들은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체계 중에 한 축이거든요. 삼권은 분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뭐 잘못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체제인데, 사법 적폐에 해당하는 사건들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이렇게 같이 편먹고 이제 서로를 견제해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세력들만을 위해서 힘을 쏟게 만든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일반 국민이 이 우리나라의 모든 힘의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퍼뜨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자체 징계에서 솜방망이 처분이 그쳤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봅시다.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을 했었던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 재판 상황을 대신 챙겨주고, 판사가 했다는 얘기죠. 챙겨주고 재판에 개입을 했대요. 재판 개입을 하고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을 방조했던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품위 손상. 그냥 품위 손상, 이 정도면은 일 만약에 저나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정도 했으면 이거 뭐 엄청 났겠죠. 근데 품위 손상 정도에 그쳤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장을 맡아서 그 결론을 사전에 알린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다른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에게는 엄청 가혹한 징계가 내렸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이번에 나왔었던 솜방망이 징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설명해.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블랙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한 좋은 예시로 서기호 판사가 있었습니다. 서기호 판사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뭐라고 이렇게 빅엿, 네, 이거 네. 누구 아니니까 네. 이명박 빅엿이라는 그런 한 줄을 써서 이제 판사는 재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재임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재임용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만들어서 이제 잘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그 솜방망이 처벌에 네.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판사는 면직을 못 시킨다고 합니다. 면직에 대한 그게 안 된대요. 최대가 뭐 정직 1년 뭐 이 정도가, 왜냐하면 판사들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면직이 안 되고 최대 뭐 좀 세게 주는 징계가 이제 정직 1년 뭐 이 정도인데 현재 안에 있는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생각이 깨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이 정도 품위 손상으로 품위 손상 맞죠? 네. 품위 손상으로 맞아요. 예. 3개월 받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고 정직 한 1년 정도는 받았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들이 아니었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 좀 이렇게 사법농단, 사법 적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차원 얘기 좀 해볼게요. 누구보다도 그 집회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를 가장 많이 아실 테니까 사법 적폐 청사 관련된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좀 어떤 느낌들을 받으시는지 좀 그 현장에 좀 얘기를 전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배신당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배신이요? 근데 왜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잖아. 무조건 법대로 해. 뭐 누구 싸웠다가 뭐 결론이 안 나면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이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그래도 법은 공정하겠지. 그래도 법은 공정하겠지. 그리고 네네. 1심에서 안 되면 2심이 있고 2심에서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그러면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겠지. 네네. 라고 하고 믿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상식적이어야 되는 일들이 네. 비상식적인 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배신감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 사법농단 재판 거래를 했었던 이 사법 적폐가 청산이 못하고 2019년을 맞이하고 이 사안이 유야무야되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재판 거래나 이런 부당 행위를 했던 판사들이 그대로 현직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정권은 적어도 사법부하고 같이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근데 또 사법부에 거래를 했었던, 그런 재판 거래를 했었던, 그리고 이제 권력을 나눠 가지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받게 되면 반복되겠죠.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알지 못하게 더 교묘하고 더 어렵게 그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힘으로 그들이 좀 장난질을 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어느 정도 화가 났는지 만평은 일단 맨 마지막에 보여줄 텐데 한겨레가 상당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유, 그 앞서 사설 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12월 19일 수요일자 한겨레 사설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솜방망이 징계 김명수 대법원, 현재 대법원장이죠. 국민은 안중에 없나? 라고 제목을 뽑았네요. 한때 유행하던 말처럼 국민들을 개, 돼지나 바보로 알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다. 법원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온 국민에게 통고했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탄핵 절차부터 밟기 바란다. 법원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음을
통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탄핵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안 보여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무슨 뭐 이렇게 제가 보지 못했는데 요 관련돼서 뭐 기사가 떴다고 하는데 예. 네. 아까 기사 읽어주신 부분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그런 말 하셨을 거예요. 현직 판사 중에서 국회의원에게 요청한다. 탄핵을 요청한다는 네. 얘기. 지금 현재는 민중당의 김 의원님만 받으셨어요. 네. 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민중당의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분만 지금 탄핵하는 걸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얘기까지 소식만 들었어요. 아직 정보도 네, 저도 네. 확실하게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예. 이제 국회의원분들 중에 이제 전에는 박주민 의원과 이렇게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 뭐 하는 방법을 좀 해서 법안을 내고 뭐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셨는데 아직 그 과정도 좀 묶여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고 싶어 하고 있지만 뭐랄까 적극적인 움직임 이것들은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짠 기사는 이렇게 보지 못해서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난 얘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중간에 한번 말씀하세요. 아까 전에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징계위원회가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가 대다수가 양승태 대법관 시절 라인, 양승태 대법관 라인의 징계위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네. 상황들이 이번 솜판망이 징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1월이 되면은 이 네. 징계위원이 좀 변화를 가지게 된다고 들었었는데 이것을 1월 넘겨서 징계위원이 새롭게 교체된 다음에 징계를 하지 않고 12월 내에 징계를 마무리한 데에도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 세레나님께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미약한 이유가 뭔지 좀 정치권 이유가 움직임이 제 미약한 생각엔 이유가 그래요. 뭘까요? 예. 네, 제 생각엔 지금 정치권은 선거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선거제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선거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법적폐를 청산하자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이에요.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잡을 수 없을 만큼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개특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열리려면 한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이 더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많이 이쪽 뭐 이런 상황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분석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이 사법적폐가 올해 안에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앞으로 적어도 한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양승태가 구속된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중요한 연동 비례대표제에 대한 그런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도 하면서 이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 특집 사법 적폐 청산 토크 콘서트 진행하고 있고요. 요쯤에서 노래 한 곡 지금 할까요? 네, 들어요. 네. 준비하는 동안 좀 준비 좀 해주시고 네, 그동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사 하나 잠깐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12월 17일 이번 주 월요일 한겨레 신문 기사고요. 사법농단 수사 두 대법관은 미루고 양승태로 직진하나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미루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장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법원 행정처의 심의관들이 양전 대법원장에게 직보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구속영장이 미뤄졌었던 그 두 박병대 고용한 두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미루고 검찰이 양승태 몸통으로 할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좀 기사로 지난 월요일자에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토크 콘서트에 맞게 사법 적폐 청산과 관련된 집회 현장에서 누구보다 노래를 많이 하셨던 가수 우리 송이태님 현장에서 어떤 노래 하셨었는지 성탄 특집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왜 성탄 특집인지 모르겠어요. 네, 노래를 해올게요. 제가 이제 노래하는 이 노래는 좀 노래를 언제 썼는지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이 노래는 이재용 삼성 지금 부회장이죠? 삼성 부회장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탈옥하던 날, 탈옥하던 날. 이 탈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가 많죠. 재판 거래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이제 탄핵이 됐으니까 전 대통령이 아니죠. 박근혜 씨.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어쨌든 결론이 나야 돼요. 박근혜 씨 탄핵 결정은 났으니까 박근혜 씨죠. 네, 박근혜 씨가 이제 그 2심 재판을 받을 때 상속 과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좀 더 이렇게 진한 향기가 팍팍 풍기게 됐는데요. 그날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잔뜩 담아놓은 노래고요. 노래 제목은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옆에서는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뜻담은 전을 가슴에 품고 심판의 칼과 정의의 저울을 들고 두 눈을 가려 치우치지 말라 했건만 욕심에 눈 멀어 진실을 덮었네. 썩을 대로 썩은 냄새 지독한 정의의 판관들 오늘도 고고한 척 뒤로 또박씩 가누나 썩을 대로 썩은 듯해 지독한 정의의 판관들 오늘도 고고한 척 뒤로 또박씩 가누나 법의 꼭대기에 서 있는 그 누가 나를 심판하리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머리 빈 판관들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머리 빈 판관들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 돈 많은 회장 사장 뒤를 봐주고 돈 없는 장발장을 만들었네. 정의를 지켜야 할 그들은 없었고 이제는 우리가 정의를 말하네. 썩을 대로 썩은 듯해 지독한 정의의 판관들 오늘도 고고한 척 뒤로 막시가
가득한 머리 빈 판관들,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 때로 썩은 냄새지독한 정의의 판관들, 오늘도 고고한 척비로 박식가누나 오만과 곡선으로 가득한 머리 빈 판관들,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는 더 크게 치어도 좋아요. 좀 전에 왜 성탄 특집이냐고 물어봤는데 음악이 있기 때문에 성탄 특집이었고요. 성탄 특집 사법 적폐 청산 토크 콘서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였죠? 네, 이 노래 제목은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제목인데 제가 가사 중에 가장 와닿는 가사는 썩을 대로 썩은 냄새 지독한 정의의 판관들. 판관들이라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담은 만평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만평이고요. 만평 한번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 수요일 12월 19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이 정의의 여신상 노래를 아마 듣고 한겨레에서 이 만평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만평 보이시나요? 보면 판사, 자, 기가 막히네요. 예, 법원의 판사가 볼일을 보는데 아마 이렇게 막혔나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많이 하시죠. 이걸 뚫었어요. 뚫다가 다 못 뚫었나봐요. 똥이 막 넘쳤네. 이게 뭐죠? 그러니까 똥이 넘치니까 이거 뚫는 그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판사가 손에 들고 있어요. 재판부 과정에 옆에 벌레 꼬이고 냄새, 이게 휴지도 막 나불, 이게 뭐죠? 근데 앞에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판사를 보면서 코를 꽉 막고 냄새 난다고 하고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뒤바뀐 모습이죠. 이게 우리 송희태 씨 이 만평 보셨나요? 어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싼 똥 자기가 못 닦았다고.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못 닦은 이 판사, 혹시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업이 판사이신 분 계시다면 이 만평만큼은 정말 그 본인 사무실에 좀 출력해서 액자에 만들어서 꼭 걸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쪽팔리잖아요. 창피하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판사가. 저는 여기서 좀 이제 자세히 봐야 될 게 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코를 막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되게 표정이 네가? 네. 라는 것 같죠? 네.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네. 좀 들더라고요. 참. 송희태 씨는 재판 받아본 적 없으시죠? 저 되게 깨끗하게 살아서. 재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재판을 꽤 받아봤죠. 봤는데 이제 판사들도요 보면요 그 1심, 2심, 3심 있지 않습니까? 네. 1심은 젊은 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 젊은 판사들 중에 양심적으로 저도 좀 깜짝 놀랐었어요.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1심 재판을 봤는데 맨 마지막에 판사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현행 국가보안법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가 그런 멘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행 국가보안법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기에 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심은 그 정도인데 2심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때 이제 아마 집행유예 받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근데요, 이제 2심 서울 고법 그 고등법원이요. 예, 집회 많이 가셨던 서울 고법을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조금 더 이제 고차원 판사들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고법에서도 그 합의 1부, 2부, 3부, 10몇 부가 쫙 있는데 저는 하필 어쩌다가 1부의 배당을 받았어요. 판사들에게 일부라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짬밥이 많은 판사가 1부입니다. 아, 그 얘기는 나이도 많을 뿐더러 그 세계에서 가장 완고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거 좀 그 법칙 깨지지 않았나요? 요즘은 제가 받을 때는 그랬는데 요즘 뭐 무작위로 재판부도 이렇게 아. 새로 설립하고 네네네. 네, 재판부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네네. 입맛에 맞는 판사 갖다 아. 넣고 네, 이것도 배당도 조작하고 네네. 근데 제 기억에 의하면 고법의 그 나이든 판사는 정말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만평을 보면서 정말 너무 통쾌했는데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요. 그 고압적인 눈빛과 태도와 그냥 그 목소리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 네가 감히 나를 쳐다보냐 이런 눈빛 있잖아요. 뭐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눈빛 아마 접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나를 그렇게 재판정에서 있는 그 판사 네. 내가 재판을 받아야 될 판사 네, 이름은 기억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그렇게 인상에 남아서 혹시 기억나세요? 이름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예, 아무튼 이 만평 한겨레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삼권 분립이라고 우리가 많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에게 쪽팔리기 이게 뭡니까 지금 판사들 혹시 아니면 사법부에 근무하시는 분 이 방송 보신다면 이 만평만큼은 정말 출력해서 본인 사무실에 꼭 걸어놓거나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 프랑스의 법무장관이나 이런 판사들은 반드시 감옥 체험을 한 일주일인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본인들부터가 좀 고개 숙이고 국민들의 삶으로 좀 들어와야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한겨레 22일에서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김앤장 압수수색 뒤 무서운 무반응이라고 제목을 뽑았네요. 김앤장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뭐 정말 뭐 삼성이죠. 법조계 삼성이고 모든 법조인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바로 로펌 김앤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였나요? 한번 기사 때 지지난주였군요.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잠깐 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검찰이 겨냥한 것은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했던 한 암흑의 변호사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깊숙이 관련됐다. 한 변호사는 강제징용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5에서 16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대법원 집무실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만났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임종원 구속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전략을 공유한 뒤 다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만나 이를 확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에 제가 가장 분노했는데요. 최고의 로펌 김앤장은요 이런 짓도 했습니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리해서 김앤장이 상고 이유서를 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아베 정권의 논리와 똑같은 주장을 김앤장이 펼쳤다고 합니다. 네, 양승태 사법부와 김앤장의 커넥션과 관련돼서 검찰이 이미 이제 파악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좀 기사입니다. 네,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외교부,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삼각 커넥션이 작동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당시 김앤장엔요 누가 있었냐면 유명한 기억하십니까?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고문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유명한 전 장관이 당시 윤병세 기억하시죠? 외교부 장관과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윤병세 전 장관도 2013년 외교부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을 지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국적이 어딘지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뭐 국적이 어딘지 일본의 아베 정권을 대리해서 미쓰비시 중공업 일본의 전범 기업을 변호한 김앤장 로펌의 행위도 기가 막힌데요. 여기에 한국 외교부와 양승태 사법부가 삼각 커넥션을 이루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송희태 씨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거기서 좀 더 보충을 하죠. 네, 그 외교부에서 이렇게 법원 행정처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대일본 관계의 악화가 우려된다. 외교부에서? 네, 외교부에서 네. 법원 행정처에 보낸 공문입니다. 네. 네, 판결을 미루고 재판을 연기하라. 추가 소송도 못하도록 소멸시효를 넘겨라. 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다뤄라. 네. 네, 이렇게 공문을 날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이렇게 날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는 민사소송 규칙을 바꿉니다. 아. 네, 국가기관은 네. 공익과 네.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네. 대법원의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네. 라는 부분을 이제 넣는 거예요.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재판을 미뤄줬잖아요. 나름 이제 네. 미뤄줬으니까 네. 이제 해외 연수 법관을 더 갈 수 있도록 아. 이제 딜을 한 거예요. 정부하고 사법부하고 딜을 해서 이제 양승태 전 사법부는 네. 이제 다른 우리 판사들 해외에 나가서 연수시킬 수 있는 권리라든지 뭐 이런 권한을 받아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네. 밑에 판사들 줄 서 내가 내 밑에 줄 서면 잘 해줄 수 있어라고 하면 네. 자기 커넥션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이런 방법을 썼던 거죠. 네. 네, 그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확실히 거래가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죠. 네. 양승태 당시 그 사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첫 번째 문제는요. 외교부는 행정부 아닙니까? 행정부고. 예. 네, 행정부죠. 이쪽은 또 사법부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너무 기초적인 상식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행정부 외교부에서 사법부에 공문을 보내서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공문을 보내서 네. 대일본 관계가 우려되니 악화가 네. 우려되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라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네. 이 뭐 기가 막힌 커넥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 적폐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현직에 요직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더 늦기 전에 사법 적폐는 꼭 청산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최대 로펌이 김앤장까지 개입해서 커넥션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깐 그 석세스 오케이님이 민주당은 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민주당도 관련돼서 상당히 뭐 열심히 활동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일단 그 특별재판부를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고요. 아직은 그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뭐 진행이 되는 거죠. 현재 민주당은 거기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재판부 그 박주민 의원이 그때 네, 발의했었던 내용인데 그러네요. 제가 기억해도 박주민 의원이 그걸 발의했을 때만 해도 조금 이슈화 된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는 좀 물밑에 좀 가라앉은 것 같네요. 제가 봤는데 방금 전에 읽어주신 한겨레 21의 기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앞에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목이요. 네. 김앤장 압수수색 뒤 무서운 무반응. 네, 이 무반응이 뭘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 이거 다른 언론사에서 안 받아줬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여기 예. 기사는에서의 그 논점은 뭐냐면 그 로펌 그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것은 그 로펌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미쓰비시 중공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들의 기밀이
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 김현장 입장에서 그걸 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네, 그 김현장에서도 함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다른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안 받아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안 받아주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특히 지금 여기 오늘은 한겨레가 주가 돼서 읽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겨레 말고 우리 조중동을 비롯해서 그 경제지들 뉴스원, 뉴시스,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기타 등등 뭐 블루투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문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언론인지 모르겠는. 네, 그런 측에서도 너무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자꾸만 단신으로 보도한다든지 짧게만 보도해서 국민적으로 관심사를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접할 네, 기회가 네.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관심도들이 좀 떨어지고 이 다른 부분들, 다른 좀 자극적인 부분들을 언론에서 또 건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관심 좀 쏠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성탄 특집. 성탄 특집 맞아요? 네. 성탄 특집 사법 적폐 청산 토크 콘서트 한번 노래 한 곡 좀 더 청해 주시겠는데. 예. 진짜 성탄 특집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노래 한 곡 이제 한 곡 더. 좀 요청드리고요. 네. 신문 읽어주는 남자 주간 오봉석. 예. 이제 카메라 돌아가면. 기타 없이도. 카메라 돌아가면 네, 기타가 네. 나오려고 했죠. 그랬구나. 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방송을 생각하셔야죠. 저는 그냥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3번 방송했고 오늘 4번째 방송하고 있고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부끄럽지 않은 성탄 이 되기 위해서 사법 적폐만큼은 꼭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의 토크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누구보다 사법 적폐 청산에 앞장서 왔었던 가수 송희태 씨의 2번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려드릴 노래는 우리의 세상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정의의 여신상을 부를 때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 앞에서부터 하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머리 빈 판관들, 그들이 가진 힘의 뿌리조차 잊었네 라는 가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관들은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아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판사를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를 거치니까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너무 지겹게 지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톤 좀 업하죠. 네. 그래서 한 달을 건너니까 얘네들이 자꾸 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살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러잖아요.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 이제 판사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야죠. 네네. 그리고 그 사법연수원에서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야지 판사가 되잖아요. 네. 자기네 세상밖에 모르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 힘이 이 일반 국민들한테서 나온 거고, 일반 국민들이 이 민주주의 사회의 힘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세상 불러드릴게요. 네. 자, 옆에서 우리 네, 박수 주시고요. 옆에서 우리 오봉석 시사 크리에이터에서 같이 따라 불러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같이 불러주시면 돼요. 자, 따라 불러주시면 됐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 가시죠. 와, 와. 잘하시네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와, 왜 안 하세요? 와.
작은 촛불 하나 따라하시면 돼요. 어둠을 헤치고 광장으로 나와 그대를 만나고 함께 노래하며 세상을 꿈꾸어 우리가 되었네. 제작진도 같이. 우리는 춤추리 아름다운 세상에 작은 촛불 하나 강물같이 흐르네. 노래를 부르리 정의를 외치며 타는 목마름으로 목 놓아 부르리. 우리의 세상 그대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세상 그대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세상 얽히고 설켜서 정탄을 헤치고 이그러진 영웅의 실체를 보았네. 우리는 절대로 나약하지 않음을 방관하지 않음을 세상에 말하리. 우리의 세상 그대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세상 그대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세상 아름다운 세상 우리의 세상 우리의 세상 네. 2018년 성탄 특집. 네. 죽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특집 사법 적폐 청산 토크 콘서트의 분위기가 네 지금 뭐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든 네. 거 시키죠? 감사합니다. 예. 정말 토크 콘서트답죠. 네. 좀 전에 그 지상 낙원님이 출연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제 36이고요. 36이고 조금 있으면 37 되겠죠. 네, 저는 꺾어진 90입니다. 꺾어진 90이네요.
아 갑자기 애달퍼지는 괜찮아요. 인생 100까지 했어.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그 2018년 12월 21일 저녁 8시 10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한 살씩 나이를 더 먹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도 다가오고 해서 오늘 성탄 특집 사법 적폐만큼은 꼭 청산하자 토크 콘서트 이제 그 마무리 막바지로 조금만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리지 마시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앞서 그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 노래하시는 가수신데 대외적인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려면. 아 네. 근데 이렇게 좀 일반적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은 사법적폐 이쪽 집회 현장에서 노래하시고 그 외에도 좀 언론과 관련돼서도 목소리 높이시고 이러면 좀 먹고 사는데 지장 있지 않나요? 포기했어요. 네, 네. 나 포기했어요. 포기했으니까 사실 이제 이명박 때부터 이제 쥐 잡으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 네. 쥐를 잡으면서 네.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정부기관의 공연들이 많습니다. 정부기관의 공연이 80%가 끊겼어요. 네. 80%가 끊기고요. 네. 이제 그냥 포기를 했어요. 나는 이대로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 죽겠구나. 네. 그냥 뭐 이게 좀 멋있잖아요. 저는 멋있어서 그냥 할래요. 좀 네네네네. 원래 요즘 많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쫄아 있습니다. 왜 박근혜 정권 때 그 블랙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많이 쫄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 비판에 대한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요즘 음악계를 보면 되게 통탄스러워요. 뭐한 1%가 안 돼요. 하루에 한 달에 발표되는 그 음악들 중에 1% 정도만이 사회를 좀 반영한다고 할까요? 1%.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하에 네. 이육사 시인이나 네네. 김영랑 시인이나 보면 네. 김영랑 시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예술을 네.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네. 또 이육사 시인처럼 이게 사회 반영돼서 네. 이육사 시인은 정말 아름다운 순수시도 쓰셨습니다. 네. 네. 순수한 것도 하지만 나는 사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 빼앗긴 조국에 대한 얘기를 하신 그런 예술가들이 계세요. 네. 저는 그런 정신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요. 네. 좀 도와주세요. 네. 먹고 살기 들으셨죠? 힘들어요. 네. 시대의 창입니다. 시대의 창 송이태. 사법 적폐 청산의 퀸. 네. 송이태. 괜찮나요? 퀸? 퀸 별론가요? 하지 말까요? 퀸? 퀸? 예. 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법 적폐 청산의 퀸. 별론가요? 이게 알아들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벌써 그거 이제- 말고 예, 좋은 거 있어요. 네, 사법적폐 청산의 밥 딜런. 밥 딜런. 밥 딜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알아듣기 편하게. 사법 적폐 청산의 밥 딜런 송이태 가수의 오늘 마지막 노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여기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로 주로 송출이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언론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는 사실 사법적폐가 아니라 사법적폐 관심 많습니다. 진짜 많은데요. 그거보다 더 관심이 많은 건 언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쓰지 않으면 사법적폐도 입법부 청산도 제대로 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이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세상을 바로 세우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죠? 네. 마지막 노래니까 이 마지막 노래로는 이 언론에 대한 좋은 기자님들이 되시길 바란다. 좋은 기자님들 돼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이 담긴 노래입니다. Make It Louder라는 노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당황하실 거야. 쟤는 가수라고 나와가지고 맨날 사회 얘기만 잔뜩 하고 그리고 뭐 한다는 게 그러면 유명한 노래도 좀 불러주지 왜 유명한 노래 하나도 안 부르고 그러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유명한 노래를 잘 못해요. 그냥 제 노래만 할게요. 그리고 보시고 재미나시면
이렇게 저런 친구도 있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제 메시지입니다. 언론 중요하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노래하고 마무리 멘트는 이따 하죠. 그럼요. 네. 예. Make it louder. 예, 청해 듣겠습니다. 네, Make it louder. 크게 소리치란 뜻입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박수 좀 쳐주시고요.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더 크게 소리쳐. I'm the one. Radio Watch Go. 좋은 일보단 옳은 일을 하겠다고. 더 힘들어도 말하겠다고. 힘있는 좌편에 서서 힘없는 자의 눈을 가리지 않겠다고. 전 그 마음 잊지 않겠다고.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더 크게 소리쳐. I'm the one. Radio Watch Go. 박수 좀 더 크게 치세요. 세상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치우치지 않고 보고만 하겠다고. 힘없는 좌편에 서서 힘있는 자에게 꼭 할 말을 하겠다고. 지금 이 마음 잊지 않겠다고.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더 크게 소리쳐. I'm the one. Radio Watch Go. 다른 질문을 고민하고 질문으로 세상에 답하리.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더 크게 소리쳐. I'm the one. Radio Watch Go.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더 크게 소리쳐. I'm the one. Radio Watch Go. 네. 성탄 특집. 정말? 네. 성탄 특집. 네. 축성탄 사법적폐 청산 토크 콘서트. 네. 오늘 2018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준비한 저희 방송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마지막 그럼요. 꼭 부탁하고 싶은 말 하나 있는데. 예. 그 마지막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나오네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외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함께 모여서 말하는 그 하나하나 그리고 그 보여주는 하나하나가 우리의 힘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싸우자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싸우고 막 돌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러자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서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관심이 있다.
이것만을 표현해도 충분히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법적폐 이 상황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올해 2018년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특집 연말 방송으로 준비할 것이고요. 네, 2018년 마지막 연말 특집으로 리뷰 2018년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는 방송을 갖고자 합니다. 3월에 이명박 구속부터 오늘의 사법적폐 청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있었고 이슈가 있었던 올 한 해 역시 게스트 모시고요, 공개 방송 형식으로 다음 주에도 되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하니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 주간 오봉석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다음 주에 또 나와요?